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여성 당수를 두지 않고 있는 두 당,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인데요. 바로 두 당 중에 한 당에 오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관련 의혹이 조작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조금 전에 한 건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저 이야기 들은 즉슨 국민의당이 제기했던 문준용 씨 관련 의혹이 국민의당 당원회의에서 조작됐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실 좀 되게 아주 이례적인 브리핑입니다. 저희 방송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국민의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잡아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직접 정론관으로 왔습니다. 국회 브리핑실로 와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건데요. 지난 대선 기억하시면 그 문준용 씨를 놓고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안철수 당시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문준용 씨 관련해서 당시 그 고용정보원의 채용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파슨스 동료의 이야기다, 제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의 자리를 한 자리 비워뒀으니 그 고용정보원 취직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다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당시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발언이 사실상 국민의당 당원에 의해서 조작이 된 거란 겁니다. 제가 국민의당 사정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난 주말에 이 당원이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실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가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들어왔고 바로 사과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당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뭐 이런 것들. 제 친구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 파슨스 동기 몇 명 안 돼요. 그 제 동기가 그 자기 입장을 편지 같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유일한 친구 동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 거짓 증거가 확실하니까 저희가 성모캠프에서 이거 고발을 했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국민의당 내부에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 감지가 됐다는 신호겠죠? 그렇죠. 사실 저 의혹이요. 대선 막판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막 승부수에 가까운 것이었거든요. 그 의혹이 두 가지 있었는데 문준용 씨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고용정보원 취업에 직접 개입을 했다 이 의혹하고 두 번째는 파슨스 스쿨을 다닐 때 문준용 씨가 초호화 생활을 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그 국민의당 당원이 친척과 짜고 전화통화를 녹음을 했고 이것을 가짜 녹음 파일을 국민의당에 건넨 겁니다. 아니 그 녹음까지도 가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위중하네요. 네네. 지금 현재도 지금 검찰 수사를 이 당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자릿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을 만들었다는 안철수 전 대표마저 지금 대선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 체대로 해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대선 중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 또 비리에 연루돼 있다. 이 얘기 밝혔다가 또 사과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문제까지 불거지면 국민의당 신뢰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대선 선거를 이기려고 검증도 안 한 채 모든 자료를 다 뿌렸다 이런 건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타격이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검증도 없이 대선 기간에 막 떠들었다는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을 경우에 국민의당이 과연 야당으로서 인사청문 정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회의가 드는 부분입니다. 국민의당도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마무리가 사실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논란을 가져오고 계속 증폭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누가 이것을 잡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도 다음 당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권 문제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좋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도 아니고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런 국민의 정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이랑 정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게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논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야당이 이랬으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야당 적통은 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처한 위치가 굉장히 더 작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검증의 칼이 무뎌질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취재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